안녕하세요. 좋은집짓기 연구소입니다. 요즘 같은 간절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워지는 시기이죠. 아랫목에서 추운 몸을 녹이던 어린 시절이 생각납니다. 구들의 전통 방식에서 안전하게 개량되어 현대의 주택에서도 계승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난방 방식인 온돌. 이 전통 방식이 현재의 목조주택에도 그대로 접목되고 있습니다. 온돌을 만들기 위해선 방통공사가 필요한데 시공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 부분에서 빠지지 않는 하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북미의 건축법인 빌딩 코드 안에는 적용 하중에 따라 부재의 사용을 원활히 도와주는 스팬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국내도 이 스팬 테이블을 참조하여 설계하고 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북미 건축 문화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보일러를 돌려 방바닥을 데우는 습식 방식의 온돌 난방이 아닌 히터로 공기를 데우는 건식의 난방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스팬 테이블의 하중 용량도 무거운 온돌 기준이 아닌 가벼운 건식 바닥 기준으로 하중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북미 기준으로는 건식 마감재의 고정 하중은 1제곱미터당 50kg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시공되는 온돌 방식의 경우 타설되는 몰탈의 무게만도 1제곱미터당 100kg에 가까운 추가 중량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이동 같은 활하중은 북미나 국내 모두 동일하다 가정했을 때 건물 자중과 가구리 같은 고정 하중은 건식의 북미 바닥보다 습식의 온돌 바닥이 3배 가깝게 무겁기 때문에 유동 하중까지 더해 최소 1제곱미터당 약 250에서 300kg 정도의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건전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상부 하중 지지에 취약한 수평 부재를 구조 설계 단계에서 보장된 수치로 개선되어야만 거주가 가능한 안전한 온돌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조 설계 시 상부 또는 측면 하중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면 구조체가 처지거나 부러지면서 거주의 위험은 물론 잦은 진동과 소음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도 있는데 그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 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았던 시절의 설계도면은 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만 설계되어졌고 경력이 출중한 시공자라도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라면 경험에 의한 관성 시공인 초창기 목조주택 방식에 의존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시공 방식으로 수평 부재의 부적절한 시공 및 절단, 상부 벽체 지지부 부족, 과도한 길이의 수평 부재 사용, 창호 상부 하중을 지지해주는 헤더 양끝에 설치된 수직 부재인 트리머 수량 부족으로 지압면 부족, 바닥 조이스트와 벽체 스터드 간 인라인 브릿지로 인한 상부 하중 연속 전달 불량, 집중 하중이 내려오는 두꺼운 보호 양끝에 수직 부재 누락 및 부족, 조이스트 방향 오류, 즉 하중에 불리한 긴 방향으로의 장선 사용 및 상층부 벽체 지지형 블로킹 혹은 더블 이상의 조이스트 누락 등으로 인해 방통공사 후 거주 중 2층이 약 70mm 내외로 내려앉은 경우로 인스펙터의 정밀 검사로 구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받아 수직 부재 추가 및 수평 부재 강화 설치, 거실 천정을 구성한 과도한 길이로 사용된 조이스트를 하중에 맞는 길이로 분할한 후 공학 목재를 분배하여 하중 분배 및 부재 강화, 부족한 전단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시딩재의 목간격을 조밀하게 시공하고 누락된 기초 연결용 홀다운의 설치와 벽체와 벽체가 만나는 대림벽과 전단 역할이 가능한 구역에 600mm가 넘는 두껍고 긴 볼팅으로 층간 홀다운도 설치, 헤더가 누락된 채 림 조이스트로만 버티던 창호 부분의 상부 하중을 길이에 맞는 헤더로 지지할 수 있도록 신설 등 구조 부분에서 북미의 빌딩 코드만을 따르는 시공으로 인해 온돌 하중에 따른 하중 개선이 무시된 건축물의 치료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통공사 공정은 몰탈에 함유된 과도한 물을 제어하고 미장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전에 앞서 구조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 시공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방통공사는 수분 분리를 통해 구조체 보호와 차기 공정 마감을 위해 과도한 크랙을 줄이고 완벽에 가까운 수평을 목표로 두고 작업에 임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통공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가고시 면접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정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인데 이때의 표준 답변은 청소 과정을 통해 작업 부위의 이상 유무 체크가 최고의 답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그대로 방통공정도 여느 공정과 다르지 않게 첫 번째, 청소로 시작됩니다. 부자재와 폐기물이 그대로 몰탈 타설로 묻혀버리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수분에 취약한 바닥과 벽체를 보호하기 위해 0.1mm 이상의 비닐로 보양할 준비를 하고 열겨 방지가 가능하도록 측면부는 PE 계열의 완충제를 부착해줍니다. 좋은 집짓기 현장에선 토대용 방부목에 부착하는 실실로와 합판을 병행하여 사용했습니다. 합판의 사용은 외기에 면한 벽체에만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몰탈이 부어질 최종 위치에는 기준 먹작업을 사전에 실시하여 몰탈 수위를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열재를 재단하여 벽체와 바닥에 밀착될 수 있도록 시공합니다.
만약 바닥, 레벨 불균 등으로 단열재 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석분과 같이 평탄 작업이 유리한 재료를 도포한 후에 단열재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열재 하부에 평탄 작업이 누락되거나 레벨용으로 단열재 조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몰탈의 하중이 서서히 작용하면서 양생 시 크랙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니 단열재 레벨 작업은 석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의 두께는 설계 의도에 따라 100mm를 사용하는 경우는 50mm 두 겹을 교차 시공하며, 단열재의 종류는 난방용 엑셀 파이프와 직접 닿는 부분은 EPS를, 그렇지 않는 부분은 XPS의 사용도 가능합니다. 좋은 집짓기 현장에서는 충분히 양생된 EPS 30mm와 40mm를 혼용하여 두 겹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바닥 단열재 시공 후 비닐을 전체적으로 도포하여 몰탈 타설 시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작업합니다. 벽체나 바닥으로 몰탈에 함유된 물이 유출될 경우에는 구조체 내로 과도한 수분 유입이 가능하고, 과도하게 일시적으로 방출된 수분으로 인해 단단한 방바닥을 이루는 몰탈의 부적절한 양생 조건을 이룸으로써 크랙 발생과 후석한 표면으로 방통 최종 목표인 크랙 없이 완벽에 가까운 수평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더불어 단열재로 사용된 EPS의 단열성도 건전할 수 없기에 두꺼운 비닐의 도포는 물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적에 따라 선택사항일 수도 있는 와이어 메쉬의 사용입니다. 와이어 메쉬 위에 자리 잡는 엑셀 배관 설치 시 메쉬는 200mm의 일정한 시공 간격 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엑셀의 간격은 메쉬 간격에 따라 200mm를 유지하되 열 저항이 많아야 된다고 판단되는 최외곽 외벽 라인은 100mm 간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크랙 방지와 엑셀 들뜸 방지용으로 와이어 메쉬의 사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좋은 집짓기 현장에서는 오로지 간격용으로 와이어 메쉬를 사용합니다. 또한 와이어 메쉬를 사용하는 현장은 결속선을 이용하여 엑셀 배관과 일치화시켜주는데, 이보다는 단열재용 전용 유핀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이 적절한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몰탈 타설 시 엑셀 들뜸 방지용으로 선택하는 차광막의 사용도 환경 유해로 인한 거주자 건강, 불균등한 타설 등 여러 이유로 지향하므로, 좋은 집짓기 현장은 들뜸 방지를 위해서 엑셀 물체음과 유핀의 사용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난방 배관인 엑셀 설치 시 단일 배관 길이는 50에서 60m가 적절하며, 길이 연장을 위한 연결 시공은 부적절한 방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일러 성능의 한계를 제외하더라도 엑셀 배관의 길이가 분배기에서 너무 멀어져 되돌아오는 환수까지의 길이가 50에서 60m를 넘어가면 전달되어야 하는 뜨거운 열기가 멀리까지 전달될 수 없기에, 적절한 길이의 엑셀 배관은 거주 중 열적 성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집짓기 현장은 과도한 길이의 배관 시공을 제어하기 위해 설계와 시공 시에 건축물 중앙에 분배기를 위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길이가 넘어가는 구간은 단일 공간이더라도 두 개 라인의 분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상 유무를 살핀 뒤 본격적인 몰탈 타설이 시작됩니다. 영상을 보시는 일선의 전문가분들 중에는 한 가지 누락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우각부 균열 방지에 대한 조치인데요. 아직까지 좋은 집짓기 현장에서는 균열 방지 철물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양생 조건으로 과대 균열이 발생되는 것은 사전 작업 및 수분 양생과 같은 사후 작업으로 최대한 제어를 하고, 미세 균열은 차기 공정인 바닥 마감에도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전용 철물의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우각부 균열 철물의 사용이 모든 균열을 해결해준다는 안도감에 현장에서의 긴장감을 늦추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것도 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몰탈은 미리 작업해둔 기준목에 맞게 타설하고 일정 시간 동안 물 빠짐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좋은 집짓기 현장에서 사용하는 몰탈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를 1:2로 사용하였습니다. 언제나 1:2 몰탈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혹서기를 제외하고서는 1:2 몰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빠짐 시간은 몰탈 종류와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몇 시간은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물 빠짐이 완료되면 벽체에 마킹된 먹선을 기준으로 숙련된 미장공의 경험이 합쳐져 평탄 작업, 즉 미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최초의 미장 작업은 평탄의 의미보다는 몰탈에 함유된 물들을 적당히 흩어주는 작업으로 업계에서는 물을 끌고 다닌다 하여 물 끌기 작업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을 잘 끌고 다니면 수분 양생의 효과가 있어서 일부 구간만 빠르고 과도하게 양생되는 것을 제어하여 타설된 모든 몰탈에 평준화된 양생 속도를 부여함으로써 내적으로는 강도 확보를, 외적으로는 균열 방지에 매우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물 끌기 작업 혹은 물 빼기 작업은 수분 증발 조건에 따라 몇 해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물 빠짐이 느린 동절기에 소요되는 방통 작업 시간은 몰탈 타설부터 약 1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렇다 보니 작업 시간이 곧 작업 결과물이 되게 됩니다. 타설 전
사전 준비가 부족한 현장은 물이 쉽게 빠져나가 물끓기 작업 시간은 짧고 바로 미장 작업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몰탈 타설로 몇 시간 내에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전에 보여드린 사전 작업 현황처럼 수분 양생과 구조체 보호를 위해 비닐 등으로 보양을 완벽하도록 노력한 현장은 어딘가로 물이 빠지는 현상 없이 오로지 시멘트 양생 시 발생되는 수하열에 의한 수분 증발로만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작업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보지 않고 방통 작업 소요 시간만으로도 타설 전 준비 작업에 철저했는지와 결과물이 좋을지 아닐지를 미리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겨울에 방통 작업을 실시한 좋은 집 짓기 현장은 몰타를 꾹꾹 눌러 물끓기 등의 작업을 4회 정도 실시하여 전날 오전에 일찍 시작한 방통 작업은 새벽 4시 넘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된 후에도 주의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몰타르 표면이 굳었다고 판단되더라도 내부는 계속 양생 중이므로 강도 확보와 균열 방지를 위해 미장 완료 후 최초 24시간은 출입을 금해하며 그 이후로도 3에서 7일간은 조심스러운 경보행만을 해야 합니다. 이 또한도 출입을 피하는 것이 좋겠지만 건축 현장이라는 곳이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출입을 해야 한다면 필히 경보행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하나, 방통공사는 설계 시부터 미리 구조 계획이 되어야 한다. 둘, 기초 레벨처럼 단열재도 수평 레벨을 맞춘다. 셋, 구조체와의 수분 차단 및 분리 작업을 실시한다. 넷, 물빼기 및 미장 작업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경보해. 마지막으로 방통 작업 사전 준비를 계획하고 철저히 실행한 소장님과 마무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신 시공자분들의 노고로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나의 방, 나의 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조주택의 욕실 수분 분리 및 차단을 위한 시공 과정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